장기 투자의 진수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달릴까 말까 정세현입니다. 안녕하세요. 엔비골드 김준호 매니저입니다. 네, 이 투샷 아마 시청자분들도 네. 참 오랜만일 것 같아요. 오랜만이네요. 근데 방송하는 거 보니까 질투가 나서 못 살겠어요. 네. 어떻게 그렇게 활짝활짝 웃으시면서 네, 어색해서 웃었습니다. 어색해서 웃은 건가요? 어색해서. 네, 오늘은 그럼 더 편안한 마음으로 네. 오랜만에 만난 동지와 함께 방송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저랑 없을 때도 참 괜찮은 종목들이 많이 네. 나왔더라고요. 우선 일자리 정책 관련해서 아이비 김영 소개해 주셨는데 차트 보면서 가격 전략 다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일단 뭐 정책 관련해서 이제 가장 대표가 될 수 있는 정책 중에 가장 핵심 정책은 청년 일자리 또 청년 창업 관련해서 일자리 관련 대표 섹터를 우리가 관심 있게 보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뭐 코로나 여파로 인해서 고용이 계속해서 줄어들면서 오히려 이제 앞으로 우리가 일자리 관련 섹터는 좀 중장기적으로도 굉장히 매력적이다라고 소개를 해드렸었는데 아이비 김영 같은 경우 이제 오늘 목표가를 좀 터치를 했습니다. 메가스터디의 2011년도에 이제 인수가 돼서요. 국내 대표적인 편입학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김영 네. 편입이 국내 편입 시장 점유율 80%를 차지하고 있고요. 2학기에 이제 휴학계를 거의 44% 이상 내겠다라고 밝혔는데 그거는 뭐 비대면 수업이 마음에 들지 않고 또 공무원이라든지 또 그리고 이제 대학 뭐 의대라든지 또 이제 그 공무원 관련해서 이제 진로를 변경 계획을 밝히면서 휴학 비율도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른 가장 큰 수혜주는 아이비 김영이다라고 말씀드렸었고요. 오늘 제가 1차 목표가로 제시를 해드렸던 4,550원 라인대를 좀 돌파를 하면서 약간의 좀 차익 매물이 출회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 이상 수익이 찍혔을 거라 판단되고 있는데 지지난주에 시장이 좀 급락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안정적인 좀 바닥을 다지면서요. 최근에 바닥 구간에서 처음으로 돌아 나가는 구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요. 익절 라인대를 지금 현재 4,440원 라인대에 위치해 있는데요. 4,400원을 종가상 이탈 시 익절 라인대를 좀 잡고 대응하셨으면 좋겠고 다시 한번 2차 목표가 5,000원 라인대를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익 축하드립니다. 네, 수익 축하드립니다. 익절가 설정해 주셨습니다. 4,400원 선에서 익절가 잘 챙겨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8월 24일에 노랑풍선 네. 들고 와 주셨어요. 사실 요즘 위드 코로나 얘기가 나오면서 여행 항공주 미리 담아보는 거 어떨까 하는 이야기도 돌고 있는데 일단 차트 보면서 흐름 한번 체크해 볼게요. 네, 위드 코로나 관련해서 이제 여행 항공업이 가장 크게 수혜를 받을 수 있을 것이다라고 말씀드렸었고요. 사실 노랑풍선 같은 경우는 최근에 시장 여파로 굉장히 과대 높하게 나왔던 종목입니다. 그래서 네. 바닥을 다지고 있는 구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최근에 이제 안정적인 좀 반등 흐름이 나와주고 있어요. 시장 반등에 힘입어서 최근에 5% 정도의 반등이 나와주고 있는데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중장기적인 시각과 또 손절 라인대, 익절 라인대를 조금 상향 조치해드리고자 다시 한번 좀 리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익절가는요. 13,500원 라인대를 좀 종가상 이탈했을 때 익절 라인대를 좀 설정하셨으면 좋겠고요. 올해 좀 하반기 부근대에서 정부에서 위드 코로나를 선언했을 때 가장 크게 또 폭발적으로 내수 소비뿐만 아니라 여행 항공주들의 어떤 추가적인 반등 흐름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봐서요. 중장기적으로도 굉장히 매력적인 종목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1차 네. 목표가는 14,700원 그대로 잡아드리겠고요. 돌파 시에 16,000원 라인대를 2차 목표가로 설정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편안한 표정과 함께 네. 두 가지 종목 리뷰 함께 들어봤습니다. 네, 어제자 방송을 보니까 네. 또 대선이 6개월 남았다고 해서 그런지 정치 인물주 또 정책주가 나왔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섹터는 과연 어떤 게 나올지 상당히 궁금한데 첫 번째 섹터 바로 공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첫 번째로 좀 소개해드릴 섹터는요. 바로 네. 정책주 관련해서 지금 최근에 가장 핵심 섹터가 되고 있는 네. 부동산 정책 섹터를 첫 번째 섹터로 준비했습니다. 네, 오늘의 첫 번째 섹터 어제와 네. 비슷하게 오늘도 부동산 정책 들고 오셨습니다. 사실 여야 간의 공방이 일어나는 건 부동산 세제와 관련해서지 네. 이 주택 공급과 관련해서는 다들 공감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네. 이 부동산 정책주 한번 노려볼 만한 것 같습니다. 그럼 이 시점에서 달려야 할까요? 말아야 할까요? 달릴까 말까? 네, 오늘 매니저님의 선택은 지금은 달려됩니다. 지금은 달리자라고 주셨어요. 어제는 혹시 어떤 의견 주셨나요? 어제도 달리자라고 말씀드렸었고요. 네. 어제는 이제 NX라는 종목, 주방 가구 국내 대표 기업을 소개를 해드렸었는데 네. 사실상 이제 부동산 공급 대책 관련해서는 저출산과 일자리 관련된 정책들은 우리가 이제 200일도 안 남았습니다. 차기 네. 대권이 남은 상태에서 우리가 좀 중장기적으로도 꾸준히 관심 있게 봐야 되는 섹터이기 때문에 지금 현 시점에서 꾸준히 달리자라고 말씀드렸고요. 지난주에 좀 시장의 기술적 반등
반등 흐름이 나와줬는데 사실상 우리 증시의 큰 모멘텀, 상승이 나올 수 있는 큰 모멘텀이 없기 때문에 시장이 좀 박스권 횡보 흐름이 이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네. 차기 대권이 7개월도 안 남은 이 시점에서 오히려 정책 관련해서 드라이브가 계속해서 걸릴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판단돼서요. 부동산 정책 달리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달리자라고 주셨으면 대체 어떤 종목이 나올까 상당히 궁금해요. 어떤 종목을 공략주로 오늘은 제시해 주실 건가요? 오늘 뭐 첫 번째로 소개해드릴 종목은요. 또 중견 대표 건설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적이 뒷받침되는 저평가 건설사인데요. 첫 번째 종목은 계룡건설이라는 종목을 첫 번째 종목으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매력적인 단어가 나왔습니다. 저평가라고 제시해 주셨습니다. 계룡건설 오늘 첫 번째 종목으로 밝혀주셨네요. 그러면 지금 현 시각, 현재가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화면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05% 상승 탄력 보여주고 있고요. 45,000원 선에서 거래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달리자라고 주셨는 만큼 좀 탄력적으로 움직일 종목이 나올 것 같은데 왜 계룡건설 들고 오셨을까요? 일단 뭐 계룡건설은 대전이랑 또 충청 지역의 1위 건설 업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거 외에 전국 건설사 중에 도급 순위 18위 업체인데요. 탄탄한 기술력과 또 실적이 뒷받침되는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건축, 토목, 분양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중견 건설사입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방금 전에 저평가 중견 건설사다라고 말씀드린 이유는 2분기 매출액이 6,500억, 전년 동기 대비해서 18% 이상의 상승이 나왔고요. 영업이익은 640억으로 전년 동기 대비해서 46.4%가 증가를 했습니다. 이거는 뭐 공공도급 그리고 민간도급뿐만 아니라 최근에 서울에서 세종 고속도로인 제2경부고속도로의 수주까지 따내면서 수주 잔고만 8조 원 이상이 쌓였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성장 잠재력이 굉장히 뛰어난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수주 잔고만 8조 원인데요. 현재 시총이 3천억대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또 저평가 또 건설, 중견 건설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일단 현 시점에서 지금 상장한 건설 업체 중에서 굉장히 지금 주가 상승폭이 굉장히 제한적이었던 종목이고요. 그 외에도 대전 충청 지역 또 이제 세종시, 세종특별시 행정수도 이전 관련해서의 모멘텀까지도 같이 이어질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앞으로 지금 현재 시총 자체가 굉장히 저평가 국면이고 또 그리고 신재생 에너지 관련된 신사업까지도 계속해서 확장해 나가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3분기 또 올해 3분기에 대한 실적 턴어라운드와 또 호실적도 꾸준히 기대가 되는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방금 전에 이제 대전 충청 지역에서 1위 건설 업체이기 때문에 사실상 이제 행정수도 이전 관련해서도 수주를 따낼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기업이 계룡건설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일단 충청도의 표심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이제 경선 레이스가 9월 초부터 시작이 되는데요. 항상 역대 대권에서 이제 캐스팅 보트를 쥐고 있는 또 세종시, 또 충청도, 대전 지역을 첫 번째 경선 지역으로 선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충청도 표심을 잡기 위해서 뭐 이재명 경기도지사 같은 경우는 충청의 4위다라고 발언이 나왔었고요. 또 이낙연 전 대표 같은 경우는 꾸준히 행정수도 이전 관련해서 정책, 세부적인 정책들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또 야권의 윤석열 전 검찰총장 같은 경우도 충청도의 아들이다라는 발언이 나오면서 앞으로 또 이제 충청 대만원까지 꺼내들면서 충청도 표심을 잡기 위해서 여야 대권 주자들이 계속해서 충청 표심을 달리기 위해서 세부적인 정책들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달 초에 이제 충청과 대전 지역의 더불어민주당의 첫 번째 경선 레이스가 시작이 되기 때문에 세종시 행정수도 이전과 또 그리고 행정수도 완성 관련된 모멘텀이 계속해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판단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대전 또 그리고 충청 지역의 1위 건설 업체이고 실적까지 뒷받침되고 있고 아직까지 수주 잔고가 8조인데 시가총액이 3천억대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 여력 충분하고 부동산 공급 대책 관련해서도 최대 수혜주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충청과 또 대전 지역뿐만 아니라 최근에 수도권 지역까지의 수주 물량도 계속해서 좀 증가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부동산 공급 대책 관련해서 최대 수혜주이자 세종시 행정수도 이전 관련해서 가장 대표 수혜주로 부각될 수 있을 거라 판단돼서요. 첫 번째 종목으로 계룡건설을 가져왔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채팅창 보니까 PER이 3배도 안 되네요. 저평가 맞는 것 같아요. 이런 이야기도 있고 2분기 실적까지 좋다고 하니까 더 구미가 당기는 종목인 것 같은데 그러면 하반기에 실적까지도 좀 보장이 된 종목일까요? 맞습니다. 일단 뭐 부동산 공급 관련해서의 앞으로 수주 물량은 뭐 증가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요. 사실상 뭐 충청 지역은 꽉 잡고 있는 기업이 이제 계룡건설이기 때문에 앞으로 또 이제 뭐 세종시나 또 그리고 충청도 지역이나 앞으로 이제 부동산 공급 관련해서는 여야를 막론하고 공급 대책이 계속해서 나와줄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계룡건설에 대한 어떤 수주 증가와 그리고 또 실적적인 개선세는 계속해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세종시 행정
상경수도 이전 관련 종목들도 그 안에서 계속 네. 이제 종목들이 순환매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네. 최근에는 계룡건설이 제일 안정적인 좀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또 기술적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직전 고점 라인대를 좀 강력하게 돌파하면서 안정적인 반등 흐름이 나와주고 있는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가의 위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현재의 주가의 가치와 또 밸류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었는데요. 네. 일단 가격 전략을 바로 이어서 말씀을 드리면은 네. 일단 뭐 현재가 부근에서 일단 1차 매수의 관점으로 접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한 5% 넘게 치솟고 있고 네. 41,400원 선이거든요. 그래도 괜찮을까요? 네, 일단 뭐 지금 현재 주가도 굉장히 제가 저평가 국면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41,000원 밑으로 내려왔을 때 일단 1차 매수의 관점으로 접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무리 실적이 탄탄한 종목도 오늘 같은 경우는 시장이 살짝 약세의 흐름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지난주 기술적 반등에 대한 어떤 피로감으로 오늘 약간 매물이 좀 출회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일단 41,000원 밑에서 1차 매수의 관점으로 접근하셨으면 좋겠고요. 손절 라인대를 제가 36,000원 라인대를 가져왔습니다. 본격적으로 상승이 나와주기 직전 가격대를 손절 라인대로 가져왔는데 36,000원을 손절 라인대로 37,000원 부근대를 2차 매수, 분할 매수의 관점으로 접근하셨으면 좋겠고요. 1차 목표가는 44,000원 라인대를 1차 목표가로 돌파 시에 48,000원 라인대를 2차 목표가로 설정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매수는 41,000원 아래로 주가가 떨어졌을 때 기회다라고 설명해 주셨으니까 꼭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그럼 바로 두 번째 섹터를 열어볼 차례예요. 네. 어떤 걸 열어볼까요? 두 번째로 좀 말씀드릴 섹터도요. 시장과는 조금 상관계수가 적은 개별 섹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바로 네. IPO 섹터를 두 번째 섹터로 준비했습니다. IPO 등장했습니다. 네. 어떤 기업의 IPO 관련주일지 기대가 되고요. 그럼 이 시점에서 달려야 할까요? 말아야 할까요? 달릴까 말까. 네, 매니저님의 선택은 네, 지금은 비보입니다. 비보 네. 켜주셨습니다. 오늘 IPO 들고 오신 이유가 궁금한데요. 맞습니다. 일단 뭐 IPO 관련해서는 뭐 지난번에 카카오뱅크, 올해 국내에서는 카카오페이 상장을 좀 기대되고 있는데 네. 일단 국내 업체가 아니고요. 해외 업체 관련해서 IPO 오. 기대감이 있는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워낙에 많은 섹터와 종목들이 방대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관련해서 선별적으로 대응하자는 의미에서 비보로 말씀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바로 종목 공개해 보도록 할게요. 네, 일단 뭐 두 번째로 소개해드릴 종목은요. 이제 동남아판 우버라고 할 수 있는 그랩, 뉴욕 증시 상장 기대감의 가장 대표 종목이라고 할 수 있는 DPC라는 종목을 두 번째 종목으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하이브 하면 DPC 네, 또 하이브 맞습니다. 관련주이기도 한데 알겠습니다. DPC 두 번째 종목으로 공개해 주셨고요. 그럼 현재가 함께 화면으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1.39% 상승하면서 14,550원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사실 어제 좀 많이 올랐어요. 네. 그 이유가 뭐고 모멘텀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일단 뭐 DPC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도 빅히트 또 그리고 하이브 관련 대표 수혜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네. DPC는 스틱 인베스트먼트의 지분을 12%를 가지고 있고요. 또 스틱 인베스트먼트가 하이브를 투자한 기업이기 때문에 대표적인 빅히트 하이브 관련 종목이었는데 최근에는 이제 동남아판 우버라고 불리는 그랩 관련 최대 수혜 종목으로 좀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일단 그랩은 싱가포르를 본사로 8개국 400개 이상의 도시에 진출한 또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동남아판 우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네. 올해 하반기에 이제 스펙 합병 상장을 앞두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그 기대감에 전혀 좀 강하게 상승 흐름이 나와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기업 가치만 이제 우리 돈으로 45조에 달합니다. 근데 이제 스틱 인베스트먼트가 2억 달러, 우리 돈으로 2천억 정도를 투자를 했기 때문에 뉴욕 증시에 상장했을 때 지분 가치가 다시 한번 크게 좀 부각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판단되고 있고요. 일단 뭐 현대차 그룹이라든지 또 소프트뱅크 손정희 회장도 투자한 기업이 그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앞으로 성장 가치가 굉장히 돋보이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거 외에도 최근에 실적적인 부분도 충분히 개선되고 있는 부분도 있는데요. 뭐 금융 상품, 또 보험이라든지 대출 상품도 내놨고 최근에는 이제 뭐 금융 상품뿐만 아니라 또 새로운 신재생 에너지 또 그리고 핀테크 사업까지도 새롭게 진출을 하면서 실적적인 부분도 굉장히 개선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장을 앞둔 시점에서 매출액이 거의 40% 이상 증가하는 등 오히려 올해 4분기에 이제 그랩의 뉴욕 증시 상장을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그 기대감이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고 실적이 좀 성장하는 만큼 그에 따른 기업 가치도 다시 한 번 더 증가할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또 그 그랩에 또 2억 달러 투자를 한 또 이제 DPC 또 스틱 인베스트먼트의 지분 가치도 다시 한번 좀 부각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좀 판단돼서요. 두 번째 종목으로 DPC를 가져왔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랩 자체가 뭐 배달, 보험, 네. 대출 사업 상당히
다양하게 사업을 펼치고 있네요. 그러면 이 DPC가 이 모멘텀을 받고 오른다면 단기적으로 목표가를 어디까지 세워볼까요? 네, 일단 뭐 DPC 같은 경우는 전일 뭐 소폭 상승 흐름이 나와주긴 했는데요. 사실상 8월 달에 시장이 굉장히 약세했음에도 불구하고 안정적으로 박스권 흐름이 이어졌던 종목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전일 또 다시 한번 그랩에 대한 뉴욕 증시 상장에 대한 기대감으로 전일 좀 소폭의 상승 흐름이 나와줬는데 충분히 아직까지 상승 여력이 충분히 남아 있고 올해 4분기에 뉴욕 증시에 이제 그랩이 상장 예정이기 때문에 오히려 좀 중기적인 관점에서도 충분히 매력적인 종목이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오늘 살짝 이제 음봉이 떨어지고 있는데요. 현재가 부근에서 1차 매수의 관점으로 접근하셨으면 좋겠고 손절 라인대를 제가 이제 12,800원 라인대를 가져왔습니다. 박스권에 하단 부분을 손절 라인대로 가져왔고요. 13,000원 초반 부근대에서 2차 매수, 분할 매수의 관점으로 접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1차 목표가는요. 15,700원, 이 박스권의 상단 부분을 1차 목표가로 돌파 시에 17,100원 라인대를 2차 목표가로 설정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DPC 그럼 중장기적으로도 네. 괜찮다고 하셨고 지금 제시해 주신 목표가는 단기적으로, 단기라고 하면 어느 정도까지죠? 단기라고 저 말씀을 드리는 부분은 보통 이제 일주일 내외 정도 부분을 단기라고 일주일 보시면 될 것 내외. 같고요. 뭐 네. 초단타 매매는 아니고요. 네네. 제가 단기적으로 수급이 빨리 들어올 수 있는 종목들을 제가 이제 트렌드를 선점하는 전략으로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기 때문에 뭐 데이 트레이드 아니면은 장중에 막 변동성을 이용해서 드리는 종목은 아니니까요. 한 일주일 내외 정도로 편안하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그럼 오늘 혹시 무료 방송 계획도 있으실까요? 네, 일단 뭐 오늘 시장은 살짝 소폭 하락 흐름이 나와주고 있는데요. 지난주도 전일까지도 꾸준하게 시장의 기술적 반등 흐름이 나와줬기 때문에 그에 따른 피로감으로 살짝 약세 흐름이 나와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9월 시장 이제 하루 앞둔 시점인데요. 9월 시장의 전략과 또 그리고 9월 시장을 주도할 수 있는 주도 섹터에 대해서 장 끝나고 4시 30분에 자세하게 소개해드릴 예정이니까요. 장 끝나고 MBN고드 사이트에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8월 마지막 날 함께할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네. 네, 달릴까 말까는 내일 이 시간에 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